네,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용과 영화가 개봉을 한다네요. 그거에 대한 좀 홍보차 말씀드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번 주도 그렇고 헌재 변론 계속 진행될 겁니다. 뭐 제가 오전에도 영상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친명계 쪽에 그 셈법이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우원식 같은 경우는 또 방중을 하고 또 이렇게 독재적인 행보를 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친문이든 친명이든 똑같습니다. 저 입장에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이 서로를 비판한 게 과연 그들은 잘했나? 당연히 잘한 거 전혀 없고 당연히 지금 이런 내각제 세력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국민의힘은 잘하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 나갔을 때 대통령이 고생하면서 7시간, 8시간 거기 앉아서 변론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은 뭘 했나요? 거기서 개헌 토론회라는 걸 만들어서 본인들끼리 내각제 개헌하자고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당을 지지할 수 있을지 정말 현타가 옵니다. 현타가. 진짜 자칭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이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전혀 가지 않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70%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15일에 광주도 있고 뭐 계속해서 광화문도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있고 하지만 천안에서도 또 있고 한데 여러분 계속해서 본인의 가고 싶은 곳 그리고 본인의 그 능력 안에서 행동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채널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 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2월 27일에요. 다큐가 개봉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그 이승만 전 우리 국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영화 건국전쟁 여러분 많이 보셨죠? 특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보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했고요. 정말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점들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 좌파 측에서 공격을 해왔고 말도 안 되는 선동과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묻어두려고 그렇게 했는지 그 실체가 다 드러난 순간이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문화계나 어떤 영화 예술계 이런 쪽에서 사실 좌파들의 힘이 엄청 셉니다. 우리 우파가 거기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이미 없을 정도로 한국은 물론 미국 헐리우드까지 다 이미 그렇게 다 장악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우파 영화가 나오면 우리가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힘내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옵니다. 2월 27일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역사 다큐멘터리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이 나오고요. 지금 이게 6.25 전쟁 이후부터 해서 그 남북한 전쟁 뭐 이념 대립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적 위기가 이제 도래했는데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23일에 있었던 일까지 쭉 이렇게 담아낸 역사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지금 그 역사에 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 영화에서 다루는 어떤 그 측면은 자유민주주의와 그 반대 측면의 어떤 끊임없는 갈등을 중심으로 여러분 전개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보시면 6.25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뭐 전쟁만 없었을 뿐이지 6.25 제외하고 전쟁만 없었을 뿐이지 지속적인 갈등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그 중간에도 또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12월에 있었던 일까지 너무나 많은 첨예한 그 자유민주주의와 그 반대 세력의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거의 서사를 좀 볼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영화가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뭐 소련부터 해서 뭐 김일성, 박헌영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영화 제목도 너무 좋아요. 힘내라 대한민국. 그렇죠. 힘내라 대한민국. 이게 2월 27일 날 개봉을 하는데 이때 제가 뭐 그날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영화관들이 좀 이거를 해고
상영관을 많이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상영관에 그 쿼터제랑 뭐 비슷한 그런 게 있어서 결국에는 영화관들도 돈이 되는 영화를 이렇게 하거든요. 돈이 되는 영화를 그 상영관에 많이 넣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영화, 좋은 영화가 개봉해도 돈이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 CGV나 뭐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나 이런 데서 상영관이 없는 거 아시죠? 건국정쟁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고 흥행이 되고 돈이 되니까 영화관에서 스크린을 많이 늘린 거거든요. 저희도 그럴 지금 필요가 있습니다. 초반에 확 밀어줘야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막 이벤트 이런 걸 해서 표 이렇게 좀 하는 거. 저도 건국정쟁 여러분 무료로 봤습니다. 이벤트 통해서 그때 막 20대 청년들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해서 저도 무료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또 다른 위치에 서서 지금은 이런 이벤트도 좀 하고 해보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부제가 이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선포. 아, 여러분 이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거는 그때 또 다시 2월 17일에 앞서서 또 그때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설레지만 정말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이때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원을 담아서 제가 영화 홍보차 좀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본격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석 변호사님이 이제 2월 8일 날 나온 이야기인데 그 대통령이랑 일단 뭐 여러분 이 변호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든 결국에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정말 밖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시죠. 대통령님은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데 이제 왜냐면 이게 인터넷이나 뭐 그런 거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정말 밖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계엄을 왜 했는지 정말 알까? 특히 청년들이 잘 알고 있을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변호인단에서 그렇다. 지금 사람들이 계몽령이라고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씀이 정말 감동인데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상황을 2030부터 해서 40대 젊은 사람들이 깨우쳐만 준다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상황을 2030부터 40대 젊은 사람들이 깨우쳐만 준다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동이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고 불과 며칠 전 이야기예요. 한 3일 전에 있었던 변호인단과 이야기했었던 이야기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계몽령이라고까지 하죠. 밖에서. 그리고 또 우리 전한계 선생님 너무나 크게 외쳐주셨죠. 계몽령이다. 이렇게 뉴스에 아주 다 도배가 되게 외쳐주셨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안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땐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이거 알아만 준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멘탈을 볼 때 정말 강해요. 강한 멘탈이신 게 느껴지고 사실 이러한 위기 여러분 12월부터 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도 엄청난 공격이 있었지만 정말 이거 보통 멘탈이 아니면 여러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멘탈이면 이 상황을 버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저는 못 버틸 것 같거든요. 정말 대단한 그 멘탈을 가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리고 항상 담화문에서 한 번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국민들과 함께 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사기 떨어뜨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비관주의 빠지지 마시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너무나 잘 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상황이고 지금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그 시도지사 협의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도지사 협의회는요. 기본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광역자치장 단체장들로 구성된 어떤 협의체고 지금 유정복 아시죠? 인천광역시장 제18대 인천광역시장인 유정복이 지금 위원장을 역대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금 1년 단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철우, 그 전에는 홍준표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좀 최근에는 많이 하는 것 같죠. 그리고 뭐 사무총장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제가 지금 1월에서도 이미 뉴스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너무 복잡한 뉴스들이 많고 또 1월 중순에 또 우리 윤 대통령의 관저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날짜를 여러분 잘 대조해서 보셔야 돼요. 윤 대통령이 관저에 계셨을 때 일단 그 상황을 보시고 지금 공수처에서 막 무리하게 들어오려고 했던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1월 중순에 그때부터 이 유정복 시도지사 협회 회장을 필두로 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헌인데요.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1월 13일, 17일에 나온 기사예요. 17시에 나온 기사예요.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유정복이 말한 겁니다. 전국 혼란 때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지방분권 개헌 적극 추진하겠다. 네, 여러분 진짜로 이 사람들은 제가 최근에 오전에도 물론 개헌에 대한 영상을 말씀드리고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해서 이 내각제 개헌을 하려는 움직임, 내각제 세력, 조중동 세력, 우원식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 있는 내각제 세력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뭐 시장, 도지사 이런 광역단체장들이 지금 또 따로 나서서 이런 지방 분권 개헌을 하자 이렇게 나서고 있었습니다. 제가 1월에도 봤지만 또 말씀을 안 드렸고 또 최근의 움직임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에서 시도지사 협의회가 본격 가세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개헌 필요성이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을 이뤘지만 17개 시도로 도시된 시도협의 개헌 논의는 행정, 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 이양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30주년의 갑작스레 선개헌 논의장에서 지방 정부들이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에 앞서서 나왔던 어떤 개헌 필요성이 뭐로 나왔냐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 끝내자라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대통령의 권한 대행까지 탄핵이 된 상황에서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입니까? 제왕적 국회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 측의 개헌 논의는 뭐냐면 대통령제를 좀 끝내고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아니 이 상황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이미 느낌으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방자치장 그러니까 시도협의에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 이양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내각제 세력과 이 지금 또 지방 분권 강화의 세력이 있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 내각제든 지방 분권 개헌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각제든 이 지방 분권 개헌이든 결국에는 여러분 이 대통령제를 축소시키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이거를 알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이 지방 분권에 걱정이 되는 게 결국에는 그 연방제거든요. 연방제예요. 미국 보시면 연방제입니다. 지금 주지사 그러니까 각 주들마다 법도 다르고 각 주마다 굉장히 그 색깔도 다르고 진짜 법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주지사도 정말 다 다르고 대통령이란 트럼프라는 강력한 중앙 정부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방제의 힘이 너무 센 게 또 미국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연방제로 가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연방제를 해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그쵸?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한꺼번에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세계 유리의 국가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좁은 땅에서 연방제라는 거는 또 우리가 또 거부감이 있죠. 단순한 거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팩트에 의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연방제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발걸음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내각제 개헌보다 더 저는 하면 좀 안 좋은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지방 자치단체가 더 발전하고 너무나 서울 집중된, 수도권 집중된 이런 대한민국을 조금 어느 정도 좀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지만, 그 흐름을 타서 지방의 어떤 그 대통령의 권한을 지방으로 막 움직이고 막 그럴 필요까지는 저는 전혀 없다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행안부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엄청 길어요. 하혜수 의원이라는 사람이 또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헌에 이토록 많은 이들이 공감했던 적이 없고 앞으로 이런 기회는 없을 것.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앞으로 이런 기회는 없을 것. 지금 이 사람들은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하지 않아요. 국민의힘, 민주당은 뭐 당연히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이 사람들은 대통령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런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이미 1월 중순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가기 전에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태를 발판 삼아서 개헌을 하려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서는 오전 영상에서는 또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개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지금 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시도지사, 광역단체장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게 1월 중순의 이야기였고, 이 유정복이 2월 5일 날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월 중에 탈중앙 국민주권 개헌안을 발표하겠다. 또 2월 5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죠. 이 사람이요, 여러분 인천 분들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원식이랑 이재명과 나와서 개헌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월 중으로 개헌안을 발표하겠고, 또 5일에는 권영세를 만나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의 전문가 수준의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달 안으로 개헌안을 발표하겠다. 유정복은요, 탈중앙 국민주권 실현, 탈중앙 국민주권의 실현, 탈중앙을 하는 게 국민주권의 실현이래요. 명분은 아주 잘 잡았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방향에서 권력구조와 정부 체제 및 정치 분야에서 이 1987년 헌법체제 한계를 극복하는 국가 대개조 차원의 기틀을 다지는 내용. 물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우리 윤 대통령이 하루 종일 변론 받을 때 성일종 국회의원이 주도를 해서 이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를 했죠.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유정복은요, 앞으로 관련해서 우원식을 만날 거고요, 이재명을 만나서 개헌의 방향과 국정 정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앞에서 물론 우리 대한민국 힘내라, 이런 영화도 개봉을 하고, 힘내라 대한민국, 이런 영화도 개봉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안에 들어가셔서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상황을 젊은 사람들만 알아준다면 내가 이렇게 된 건 전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회 그리고 국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관저에서 공수처에 무희한 그런 행동으로 관저에서 나가기 전에부터 벌써 이런 움직임을 보였고, 지금 가장 최근적으로 개헌 토론회를 하고, 2월 중에 탈중앙 국민주권 개헌안을 또 인천시장이 주체가 되어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런 개헌안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뭐 이야기는 나오겠지만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복귀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재명과 지금 친문 계열이 싸운다고 해서 지금 친문 계열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시도지사 협회장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나요? 이게 이면의 뉴스나 이면의 소식을 좀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성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된다거나, 무조건 우파 정당이라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딱 바라봐야 될 거는요, 조기 대선의 지읒자 이런 거 절대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님의 복귀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집중해야 되고요. 국민의힘이 뭘 하든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전한길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부모님이 떡하니 살아계시는데 제사장 차릴 준비하냐. 국민의힘이 지금 딱 이렇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집중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올리는 데 집중하고 탄핵 기각 여론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힘든 시기고 그럼에도 한 줄기 빛이 또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시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텐데요.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상 하단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